사장님들의 함성 박수를 받으면서 성공의 길로 안내해 주실 백만장자 프레젠셜 앰버서더 김내진아 사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안 나오네요. 요즘에 제가 좀 진격을 많이 물이 좀 마실까요? 요즘에 BTS 아미 활동을 해서 이해해 주세요. 사실 오늘도 그 얘기 할 거예요. 혹시 여기 아미 계신가요? 없어요? 조금 실망이에요. 에이스 제일 잘 나가는 그룹인데 최신 트렌드를 네. 이 그림은 사실은 이제 팝아트의 또 그림이에요. 제가 그린 게 아니라. 근데 너무 저랑 비슷하다고 해도 돼요? 네. 근데 여기서 보면 저기 말풍선에 글씨가 있는데 그것도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원래 작품이에요. 원래 유명한 작품인데 팝아트의 그림인데 보면은 성공하러 가자고 그러는 거거든요. 성공하는 길 쫙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면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벽을 뚫었죠. 네. 사실 우리가 성공을 한다는 거는 벽을 뚫고 가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런 어떤 환경이나 내가 성공을 해본 적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월 1억 이상 벌어보신 분 손 들어보실래요? 없죠? 네. 저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우리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대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월 1억 이상을 벌겠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아닌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원래 팔자는 평범한 사람들. 그냥 길에 지나가는 지하철 창구에서 나오는 그 중에 한 명. 회장님이 지하철 창구에서 나오진 않죠. 비서가 모시고 다니고. 스티브 잡스가 지하철을 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말 다른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거는 벽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의 모든 구조는 성공과 달라요. 그래서 진짜 보통 개벽을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조금 잘해서 조금 변해서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저도 제가 사실은 처음에 왔을 때 제가 백만장자를 미친 여자처럼 했어요. 근데 제가 백만장자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방향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최근에 맥을 잡았어요. 제가 10년 됐거든요. 올해 딱 10년 됐어요. 10년 만에 맥 잡았어요. 제가 그동안 알았던 뉴스킨이 코끼리 뒷다리였어요. 그래서 제가 500만 장자는 단기간에 못 갔어요. 1000만 장자는 단기간 갈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헤매지 마시고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요. 네. 그래서 저도 다시 이제 10년 돼서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자세로 돌아갔어요. 결국에는 저도 평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비범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도 함께 비범해지실 거죠? 네.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는 과거에서부터 현재 미래를 역사가 흘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사 공부하는 거는 우리의 미래를 알기 위해서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내 모습은 10년 전에 내가 한 것 때문에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내 10년 뒤의 모습은 오늘부터 하는 거에 따라서 결정이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작년에 어쨌든 올해 열심히 한 사람들이 내년 초에 석세스 트립을 가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열심히 한 사람들이 하와이를 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우리는 달려야만 돼요.
워낙 평범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과거에 뭐 했는지를 잘 짚어보면 내 미래가 보여요.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에는 그 사람의 과거 경력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박상용 사장님이 잘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금메달이라는 한번 어려운 성공을 해본 사람이에요. 그게 보통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어떤 어려움을 한번 결단하고 극복해서 달성을 해본 사람이에요. 한번 연습을 해본 사람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과는 좀 달라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이 그룹에 있다는 거는 엄청난 거죠.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짚어보는 거죠. 자, 제가 그 첫 장에서 팝 아트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아트에 팝이 붙을 수 있나요? 아트는요, 고유한 거고, 작품은 작가가 한 장을 그리고 그 다음 장을 그리면 다 달라요. 그래서 아트는 팝이 붙을 수가 없어요. 파플러의 팝이잖아요. 팝이라는 그 단어는 파플러, 대중이잖아요. 대중이라는, 어떻게 아트에 대중이 붙겠어요? 아트는요, 고유한 거고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 비싼 거고 아무나 갖지 못하고 귀족만 갖고 부자만 갖는 거. 그런데 아트에 팝이라는 게 붙은 게 1950년대에 발생됐어요. 자, 그러면 그 추상화로 오면서 이 몬드리안이라는 사람이 추상화의 대가인데, 이 사람의 작품을 가지고 QR코드가 나왔어요. 저 사람의 이제 그림이 저기 재즈라는 작품이에요. 재즈 같아요? 자, 제가 최근에 왜 내가 더 성장을 못할까? 그런 고민에 빠진 지 한 4년 됐어요. 그래서 4년 전부터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유선생한테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유튜브 선생님.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빠진 지 4년이 됐거든요. 전 TV를 원래 보지 않고 살아요. 근데 유튜브 생활을 4년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튜브에서 4년 전부터 마케팅 공부를 시작했어요. 제가 비즈니스 리딩을 하려면 마케팅을 알아야 되는데 마케팅을 모르는 거예요. 저도 명품샵밖에 더 해봤어요. 제가 큰 회장님을 해본 것도 아니고. 우리 직업은 회장님이 돼야 되잖아요. 저도 모르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평생 한전에서 월급쟁이로 대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입사해서 60대 퇴직할 때까지 한전만 다니셨어요. 안정적인 집안이었지만 그리 크게 도전하고 부자가 되고 사업가의 기질이 전혀 없는 집안이었다는 거죠. 듣도 보도 못했어요.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제일 유명한 학교가 어디예요? 하버드잖아요. 하버드에 뭐 경제학 교수의 강의를 찾아서 유튜브에서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연관 유튜브 올라오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마케팅과 경제학, 사회학 그런 쪽에 유명 교수들이 계속 올라와요. 그거를 꾸준히 하다 보니까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현대 철학하고 현대 예술이라는 책을 다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7년 전에 한 7년 정도를 인문학 공부를 했었어요. 그냥 취미로. 사람은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내가 강의를 하는 사람이 될 줄은 꿈도 꿔본 적이 없어요. 저는 명품샵을 했을 뿐이기 때문에 제가 강사가 된다는 거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고요. 그냥 취미생활로 인문학 공부를 한 7년 정도를 꾸준히 해왔었는데 강의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공부를 했었던 부분인데 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요즘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바닥이 드러나요. 그래서 제가 다시 책을 들기 시작했는데 현대 철학 부분에서 예전에는 제가 장사를 하던 사람이었을 때 공부를 한 거고 지금은 비즈니스 마케팅을 하는 사람으로서 다시 공부를 하니까 너무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현대 철학에 나오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1950년대 이후로 세계관이 바뀌었어요. 모더니즘으로. 현대라고 얘기하죠. 현대는 모더니즘인데 모더니즘은 바뀐 세계관이 그 세상의 가장 척도고 기준이고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 세계관이 대중이 세상의 주인이 되는 시기가 왔다예요. 1950년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로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세상은 다 재배치돼 있죠. 부자가 어디로 갔어요? 유럽에서 미국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부터 인류 역사상 가장 최초로 평등 시대가 이루어졌대요. 그 전까지는 스펙이나 힘이 있는 사람이나 돈이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주도하는 그런 지구였는데 1950년대 이후로는 스펙과 큰 힘이 주도하는 그런 세계관이 아니라 그냥 대중을 상대로 해서 엄청난 기업가가 되고 그리고 귀족과 같은 부자가 발생되는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고 돼 있는데 일반인들이 공부를 별로 우리가 안 하잖아요. 몰라요.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은 그걸 알려주지도 않아요. 어떻게 보면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의 운명이 다 나와 있어요. 다 일치가 돼요. 제가 거기서 전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1950년대에 발생된 게 팝아트고 그리고 팝송이에요. 팝자가 붙은 게 1950년대 이후로 엄청나게 발생을 했어요. 대중문화. 그 전에는 대중문화 없어요. 귀족문화. 귀족이 세상을 이끄는 문화였죠. 자, 그러면 예전에 음악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다 클래식이었죠. 꼭 음악학교를 나오지 않아도 데뷔를 했어요. 파가는 그냥 자기가 아뜨리에서 그림 그리다 데뷔했어요. 그런데 그 부자들의 음모에 의해서 학교라는 걸 세워놓고 학교를 졸업하지 않으면 어떤 분야도 데뷔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면 클래식계에 데뷔가 안 되고요. 미대를 나오지 않으면 미술계에 데뷔가 안 됩니다.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대기업에 못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는 일반인인데 세상은 바뀌었다는데 바뀌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대중이 이끄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팝송이라는 게 느닷없이 나왔는데 팝송은 대중가요와 같은 거죠. 영어권의 팝송이 세상을 지배하게 됐죠. 1950년대 이후로. 모든 세계의 청소년들이 팝송을 듣고잖아요. 그리고 제2외국어를 영어를 해요. 그러면서 영어로 되어 있는 물건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쓰게 돼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언어가 세상을 지배한다라는 거 맞잖아요. 우리가 식민지를 하면 뭐부터 바꿔요? 언어. 무섭게 우리는 영어권으로 지배를 당하고 살고 있었죠. 팝송은 음대를 나와야 되나요? 아니에요. 갑자기 그 학교의 제도를 묵살해버렸어요. 아이돌이나 가요는 학교와 상관없이 그냥 막 튀어나와요. 자, 거기서 평등이 시작됐어요. 아무나 데뷔할 수 있어요. 팝아트요? 요새 어떤 사람들이 20대에 자기의 그림을 그리고 유튜브에 올려서 맨하탄에 컬렉터들이 초청을 하고 가요. 이제 대학이 무너지는 세상이 된 거죠. 자, 그러면 마크 저거버그는 졸업장을 가지고 기업을 일으켰나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많은 경험을 쌓고 그래서 기업을 일으킨 게 아닙니다. 자, 밀레니얼이 1950년대 이후로 컴퓨터가 발생하면서 SNS로 무섭게 성장하면서 지금 이 시대는 그 SNS와 컴퓨터와 함께 새로운 기업들이 마구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SNS를 잘하는 사람들은 밀레니얼이기 때문에 기성세대는 이미 밀레니얼한테 밀려나간 시대가 됐어요. 뉴스킨에서도 그게 보여지고 있어요. 뉴스킨에서 갑자기 왜 윈윈이든
에이스든 어디든 젊은 사람들의 성공자가 더 많이 나오고 있나요? 잘 생각해보세요. 무서운 변화는 이미 벌어진 거예요. SNS를 열심히 하지 않는 기성세대는 점점 자리가 없어집니다. 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젊은 사람들이 빠른 성공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세상이 펼쳐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시작하면서 3년 안에 백만장자는 당연히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의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이 팝아트 이런 사람들이 나왔고요. 지금은 뭐예요? 대중문화가 세상을 이끄는 그런 세상이 됐다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네, BTS의 날이었습니다. 작년이에요. 오늘 보면서 작년. 마음이 깊은 분들은 아마도 이 소식으로는 기분이 좀 풀리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방탄소년단 미국 빌보드 시상식에서 상을 거머쥐었고 그것도 2관왕이나 수상했습니다. 특히 이 단체 가수 부문에서 어제 그 최고의 그룹으로 선정됐다는 시상식이 것은 있었는데 음악 시장에서 두관. 뿐만 아니라 이제 음악 여기가 빌보드 시상식이에요. 빌보드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마룬5를 제치고 1등 했어요. 작년에. 올해는 이제 1월 달에 하거든요. 올해는 또 어떤 역사가 벌어질지 기대가 돼요. 마룬5를 제치고 1위 한 거예요. Let's keep dreaming the best things together. Thank you. I love you all. 진짜 소름이 끼쳐요, 소름이. 지금 사실은 우리 당군 역사 이래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K-팝이 전 세계 몇백 개국의 청소년을 언어로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룹을 제치고 수상했습니다. 또 톱 소셜 아티스트 부문에서도 3년 연속으로 상을 받았습니다. 한국 가수 출 근데 제가 왜 아미가 됐냐면 제가 여기에 나와요. 제가 계속 그 경제학 강의를 유튜브로 듣고 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사회학 교수가 이제 펜실베니아 교수예요. 근데 이 사람이 사실은 미국 대학교 전체에서 교수 인기 1위예요. 유튜브 스타예요. 그래서 이분 강의의 학생 수가 500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냥 올라오니까 저는 몇 년 전이에요. 아직 BTS가 한국에서 뜨기 전이거든요. 전 몰랐어요. 저는 클래식 매니아예요. 93.1만 평생 들어요. 그리고 아이돌은 쳐다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관심 바뀌거든요. 아이돌뿐만이 아니라 가요를 들은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냥 하나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의 강의는 필독이래요. 그래서 강의를 듣는데 이런 일이 Who can tell me 벌어져요. what that means? Who can tell me what those two numbers are? Who knows what those two numbers are? This is just in the past week. 자, 몇 년 전이라서 지금하고 비교도 안 되는 So they 숫자예요. surpassed in 24 hours, my friends. In 24 hours, they surpassed the record set by All-American Taylor Swift with 45 million views, downloads and views, or listens, whatever you want to say, of their song. Like whatever the hit song is. Dude, 45 million or in 24 hours. 이분은 똑똑한 Taylor 교수이기 Swift 때문에 몇 년 전에 이미 How many have ever heard 심각하게 of 이 this band? 문제에 How many 대해서 have never 생각하고 heard of this 있어요. band? 미국을 지금 Listen, 진격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지금은 이미 끝났어요. 침몰이. it's striking to me that we live in a very insulated world that we live in. And one of the things that I want to do in this class is bust us out of the insulated world. Around the world, these dudes are shattering records, and the vast majority of you never even heard of them. Because we live in this place, like this sort of tunnel. We know much about Asian 제가 그런 people. 사람이었어요. Because go back. Can you go back one? Because a lot of people think if they could get 45 million downloads in
24 hours, there's a lot of people around the world who think they're cool. And that matters. If you want to call yourself multicultural, if you want to think 교수님이 about 점점 화가 yourself, 났어요. if we want to think about ourselves as citizens of the world, if we want to think about ourselves as 500명이 한 명도 educated, 맞추지 if we want to 못했어요. walk out into the world as Penn State students and be competitive in a global market, those of you in particular who are studying business and studying finance and studying marketing, and you want to go out and you want to get those finance jobs making a shit ton of money and all that kind of stuff, if you don't know things like who these guys are, you're not going to compete in the world that is emerging. You just are not. It's a different world, y'all. If you want the edge, this is the stuff you gotta know. This is where it is. It's the global marketplace.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 애들이라는 게. 저 진짜 몰랐거든요. 저는 뭐 예전부터도 뭐 아예 관심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정말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근데 이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이 언어가 지배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몇 년 전이란 말이에요. 아직 빌보드 막 상타로 가지도 않았을 때예요. 근데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술 같은 경우도 전 세계 매출 얼마 전에 작년에 매출 순위가 10위까지 발표가 됐어요. 브랜드가 술. 근데 5위 안에 소주 브랜드가 2개가 올라왔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분이 또 반응해요. 지금 무섭게 점령당하고. 근데 얘네들의 V 라이브나 그런 걸 보면서 얘네들이 소주를 마셔요. 그러니까 애들이 소주를 너무 미국 아미들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100개국이 넘는 거기에 이 아미들은 뭐라 그러냐면 방탄 국가라고 그래요. 방탄 국가에 자기네는 국민이라고 해요. 여기 리더를 대통령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그냥 SNS로 뭉쳐진 방탄 국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리고 얘네들이 LG 핸드폰을 선전하거든요. 핸드폰을 LG로 바꿔요. 그리고 현대 자동차를 선전해요. 광고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 레드카펫에서 딱 내리잖아요. 차에서 현대 차에서 내려요. 그리고 일부러 상 받는데 수여하는데 턱시도를 이렇게 검은색으로 입었잖아요. 그 턱시도를 한국 사람 디자이너 걸 입고 가요. 그걸 지금 그래미 어워드 전시장에서 얘네들 7개의 옷을 전시하고 있어요. 진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죠. 자, 한번 볼게요. 제가 이거는 작년도에 콘서트장인데 뉴욕에 65,000명이에요. 이틀 동안 했거든요. 근데 저는요 사실 가봤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공연을 9회를 갔어요. 여러분들 누스킨 하면 컨벤션 가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해외 컨벤션도 가고 국내 컨벤션은 당연히 가고 이런 거잖아요. 또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가서 이 외국 사람들이 정말 떼창을 부르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는 뉴스킨을 하면서도 입문할 때 컨벤션부터 가봤잖아요. 다 느끼고 저희 눈으로 확인하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눈물이 나요. 애국심. 제가 미국에서 살아봤잖아요. 미국에서 인종차별 장난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시아의 동양 남자는요 진짜 정말 힘들게 살아요. 인기 없거든요. 우습게 봐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제일 잘생긴 남자의 척도가 한국 남자예요. 영국의 한 남자가 이 멤버 중에 한 명하고 똑같이 1억을 들여서 동양 사람 얼굴처럼 성형했어요. 지금 한국 남자들 위상이 말도 안 되게 올라간다고요. 이게 말이 돼요? 그래서 진짜 그리고 더 웃기는 거는 이 공연 당일
50개국을 넘게 다니잖아요. 근데 거기서 들어갈 때 이렇게 플랜카드를 줘요. 근데 더 웃기는 건 플랜카드도 한국말로 써 있는 걸 똑같이 줘요. 50개국을 똑같이. 해석판도 없어. 그래서 애들이 한국말을 자기네가 공부해요. 대박이지 않아요? 지금 한국말로 돼 있는 제품들이 무섭게 나가고 있어요. 언어가 지배하는 거죠. 지금 한국은요, K-POP 때문에 단군 역사 이래 엄청난 또 하나의 도약의 기회가 있어요. 여기 뉴욕이거든요. 뉴욕이 굉장히 정말 들어가기 어려운 곳이잖아요. 이 꺾어진 이 꼭대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이 65,000명이 다 채워졌어요. 그리고 저 공연장을 실제로 가보면요, 바깥에 2,000명이 못 들어간 애들이 떼창 부르고 있어요. 그래요? 4시간 전부터 들어가서 이렇게 노래 부르고 기다려요. 아직 안 했잖아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광경이에요. 그리고 한국 사람이 가면 무조건 친절해요. 지금 이건 작년이고요. 올해는 더해요. 제가 얼마 전에 공연 받았거든요. 다들 미쳤어요. 진짜 역사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얘네가 왜 지금 그 외국 사람들이 경제 전문가들이 왜 심각하게 생각하냐면 작년에 1년 동안에 4조 1,400억 원의 매출이 났는데 올해는 어떻게 됐냐면 올해 6월까지 상반기에 매출이 5조가 넘어요. 지금 올해는 더 2배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경제 효과가 어떻게 되냐면 중견기업 매출의 26배예요. 근데 올해는 50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외국 애들이 밖에서 만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코리아에서 왔다고 하면 방탄 보유국이라서 좋겠다. 정말 여러분들은 이 세계를 모르실 거예요. 엄청난 지금 무서운 일이 벌어진 한국만 몰라. 제가요, 한일 사태가 많잖아요. 얼마 전에 도쿄돔에서 65,000명 또 공연이 있었어요. 도쿄는 어떨까 궁금하지 않나요? 네. 갔죠. 일본 애들이 미쳐서 울면서 떼창하고. 진짜 일본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문화혁명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21세기 비즈니스 혁명이 이 문화와 같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책에 나와 있는 거. 자, 대중을 상대로 부자가 되고 세상이 뒤바뀌는 평등사회가 됐다고 하는데 과연 그 직업이 뭘까? 뭐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이잖아요. 우리 스펙 안 보잖아요. 스펙 봐요? 아니에요. 그리고 대학교 잘 나갔다고 잘하지 않잖아요. 여기서 갑자기 전율이 올라오는 거예요. 책을 보다가. 뉴스킨이 바로 아무도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연구하지 않잖아요. 똑똑한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막 심도 깊게 연구를 안 하다 보니까 용어가 거기까지 나오지 못했구나. 제가 붙였어요. 새로운 용어. 여러분들, 제가 일을 냈어요. 정말 제가 막 소름 끼쳤어요. 제가 만들고. 제가 이름 붙였어요. 팝 비즈니스. 파퓰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부자가 되고 스타가 되는 직업. 이 시대 과연 뭐야? 이거잖아요.
팝아트, 팝송, 팝 비즈니스라는 말 아무도 쓰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우리의 직업은 팝 비즈니스.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거를 알리세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그런 대기업이나 힘이 있는 기관에 들어가는 거는 당신이 성공하는 길이 아닙니다라고 나와요. 큰 힘을 가진 기관이 힘을 못 쓰는 시대가 됐대요. 그러니까 YG나 JYP나 SM이 힘 있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였지만 힘이 없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라는 새로운 회사가 뒤엎어버렸어요. 그게 뭐라고 왜 그런지 얘기가 나와요. 왜 그런지. 그게 왜 그러냐면 기관에서 큰 조직에서 힘으로 광고하는 거는 더 이상 소비자한테 가지 않는데 소비자는 개인이 1대1로 소통한 것만이 소통이라는 거죠. 지금 21세기는 키워드가 뭐예요? 융합과 소통이잖아요. 융합과 소통.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지금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성공하는 시대인데 그 사람이 개인은 우리 힘이 없잖아요. 대중이잖아요. 대중은 그렇게 똑똑한 인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좋은 팀을 만들고 그 좋은 팀에서 당신은 성공하세요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해서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 팝 비즈니스는. 나는 좋은 팀에 들어가서 그 좋은 팀의 일원으로서 좋은 팀을 크게 만들어서 거기서 함께 다 같이 인생을 바꾸는 거래요. 딱 뉴스킨 아니에요? 네. 완전 소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잘못했구나. 왜 내가 내 그룹을 키우려고 이렇게 미친 듯이 뛰었지? 내 그룹은 작은데 거기서 오류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내 멘토가 누구였지? 하고 보니까 서진수 이경욱 사장님인 거예요. 지금까지 저한테 멘토링을 해주셨고 저에게 핀업 멘토링을 해주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을 모셔야 되는 문제였구나. 그 그룹을 크게 만드는 거에 일원이 돼야 되는 거였구나. 그래서 500만 장자가 늦어졌구나 하고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서진수 이경호 사장님한테 미팅을 했죠. 사장님, 제가 10년 만에 깨우쳤습니다. 오늘부터 사장님의 꼬봉이 되겠습니다. 저는 1인자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2천만 장자가 될 때까지 사장님을 받쳐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저희 그룹 일을 신경 쓰던 걸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리더스의 모든 것을 폭파시키기 위해서 고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보이는 게 다 달라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진짜 이 21세기 비즈니스 혁명은 사장님들이 사장님의 팀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장님이 큰 팀의 일원으로서 파트너들을 그 팀에 넣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이 게임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제가 최근에 깨달았고요. 뉴스킨 비즈니스는 뭐라고요? 팝 비즈니스. 자, 그러면 젊은 친구들에게 새로운 잡을 여러분들이 알려드려야 돼요. 너가 지금 그 대기업에 죽도록 줄 서지 말고 이쪽으로 오는 게 지금 세계관에 딱 맞다. 그것을 알려드리라는 거죠. 자, 대기업에 가는 건 답이 없잖아요. 근데 너무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그 학교에서 8살부터 거의 뭐 유치원부터잖아요. 5살부터 20대 중반까지 교육제도에서 우리가 커와요. 근데 그 교육제도의 교과서는 10년 전, 20년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똑같이 교사들이 가르쳐요. 그 교사들과 학생들은요, 세상의 변화와 가장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환경 자체가 세상의 변화와 동떨어져 있어요. 교사들이 세상의 변화와 관계가 있을까요? 전혀 없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가리킴을 받고 이들이 10여 년을 살다가 세상에 떨어져요.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가리키는 대로 10년 전 세계관으로 대기업을 가라. 엄청난 오류가 발생하고 있어요. 세상은 속도가 너무 빠른데 교과서가 따라가 주지 않으니까 이 아이들은 아무도 멘토링이나 리딩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걸 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너무 엄청난 역사의 흐름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사업가니까. 그래서 진짜 이 에이즐락이라는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당당하게 인생의 황금시대를 가지시길 바라겠고요. 에이즐락 제품 중에서 저는 가장 젊게 하는 거는 TR90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세상에 쉐이크가 그렇게 많은데 에이즐락이 들은 쉐이크 있나요? 없어요. 전 그 얘기만 합니다. 다른 얘기 하나도 안 해요. 에이즐락이 들은 유일한 샴푸, 에이즐락이 들어간 유일한 팩, 에이즐락이 들어간 유일한 쉐이크? 뭐 비교할 게 뭐가 있어요. 그쵸? 저는 TR90를 출시 이후로 지금까지 먹었어요. 제가 지구 전체에서 제일 많이 먹었어요. 전 뭐든지 제가 제일 많이 먹고 제일 바를 거예요. 왜냐? 그래야지 임상이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보여주는 건 임상밖에 없어요. 그 현란한 말들은 상대방이 다 눈치채요. 근데 제가 인바디 측정을 하면 아주 희한한 결과가 나와요.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진짜 웃기는 게 제가 운동을 잘 안 해요. 그래서 겉근육이 없어요. 근데 속근육이 많아. 그래서 이렇게 개인 트레이너한테 좀 개인 레슨을 받았었는데 인바디를 딱 했는데 깜짝 놀라요. 자기 이런 경우를 처음 봤어요. 그 선생님이. 왜요? 뭐가 잘못됐어요? 그랬더니 속근육과 겉근육은 같은 프로그램으로 항상 비율이 나오는 건데 손님은 회원님은 이상한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겉근육은 없는데 속근육이 꽉 차 있대요. 그러면서 단번에 이분이 이래요. 혹시 좋은 거 드세요? 이런 거. 왜냐면 속근육은 운동으로 막 채워지는 거는 사실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이 나이에도 힐을 신나 봐요. 뼈와 그 속근육이 꽉 차 있대요. 그래서 제가 제 또래가 뉴스킨 코리아에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제가 인물은 못 따져요. 제가 이쁘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TR90를 워낙 많이 먹으니까 제가 몸매는 맞아요. 제 또래에서 좀 낫지 않나요? 네. 네, 그래서 TR90 정말 최고의 제품이에요. 에이즐락. 저는 굉장히 사실 야망이 컸어요. 그래서 전 세계 지도를 딱 붙여놓고 누스킨 했잖아요. 국제사업 때문에. 진짜 국제사업으로 터뜨리고 싶은 야망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맥 잡았으니까 이제 터뜨릴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국제사업 하는데 최근에 두 나라가 오픈한다고 지금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이 두 시장을 할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중국 시장도 하고 있어요. 중국도 계속 지지난주도 갔다 왔거든요. 근데 계속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오픈하는 오픈 시장의 매력은 정말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안젤라 사장님이 중국 시장 오픈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까지도 중국을 시동으로 하여금 다 잡았죠. 자, 우리나라의 오픈 시장에 김범준 사장님이 하셨죠. 지금까지도 한국 시장 90%가 그분 다운이에요. 그러니까 오픈 시장에 들어간 그 비율을 정말 꺾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뉴스킨 하면서 오픈 시장에 참여를 못 해봤거든요. 왜냐면 제가 하는 동안에 오픈 시장은 베트남이 하나 있었는데 저는 중국을 너무 한 달에 5군데를 다녔거든요. 제가 라인이 5개가 있어요, 중국에.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은 신경을 못 썼어요. 그러다 끝나버렸죠.
근데 지금 이제 중국도 끝났어요. 사실은 중국 번호 지금 중단돼 있거든요. BD가 되셔도 지금 중단이에요. 근데 중국은 맨날 바뀌어. 그러니까 또 열릴 수도 있어요. 단정은 할 수 없어요. 뭐든지. 여러분들이 너무 꿈을 많이 꾸면 이 하늘이 문을 확 열어줄 수도 있는 거죠. 이건 하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인도하고 브라질은 오픈 그 오피스에 저는 그 자리에 반드시 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중국이 그 우리가 뉴스킨에서 스타는 루비잖아요. 그래서 루비가 되면은 회사에서 이렇게 트립을 보내주는데 중국이 오픈했을 때 한 사람이 안젤라 사장님이니까 중국 루비 트립에도 가운데는 항상 안젤라 사장님이에요. 안젤라 다 안젤라 팀이에요. 그 시동인 거죠. 그래서 이게 첫 트립인데 그 다음에는 이렇고 그 다음에는 이렇고 그 다음에는 이렇고 그 다음에 이 이후에는 사진에 담을 수가 없어요. 자, 사장님들 인도가 열리는데 인도는 그 국가 오픈의 마지막 큰 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인도가 중국보다 인구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이제 마지막 큰 시장인데 국가가 오픈할 때 그 가입을 줄 서서 막 하잖아요. 자, 오늘 한국에서 뉴스킨이 오픈했습니다 하면서 어느 오피스에 그 오픈을 하죠. 그러면은 미리 준비했던 사람들이 막 줄을 서가지고 있다가 들어오면서 막 가입을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가입을 막 하면서 그동안 물건을 못 샀죠. 오픈이 안 돼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LOI 들어가려고 1000PB씩 막 물건을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 하루에 매출에 그 돈의 기록들이 있어요. 근데 그동안 한국이 오픈한 날 가입하면서 물건을 사서 그날 하루에 월급을 김범준 사장님이 12억을 벌었대요. 근데 가네코 가츠미 사장님이 20억을 벌었어요. 그 일본 시장이 더 컸잖아요. 그 중국도 그랬겠죠. 보통은 12억인데 좀 큰 시장에서 20억이래요. 그런데 브라질은 20억을 예상하더라고요. 브라질도 국가가 엄청 크잖아요. 그런데 인도는 얼마를 예측하시는지 아세요? 40억.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시동이라는 스타가 아직도 전 세계에 월급 38억이에요. 근데 벨로시티로 바꾼 다음에 뉴스킨 회사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벨로시티로 제대로 딱 가져가잖아요, 돈을. 그러면 월 100억이어야 된대요. 아직도 스타가 없대요. 젊은 친구들 중에 나올 수 있어요. SNS를 좀 빠르게 해야만 돼요. 왜냐면 사람을 만나서 전달하는 속도와 SNS로 하는 속도가 같이 두 개가 같이 달려야 돼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가장 받쳐줘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그게 박상용 사장님한테 밀려요. 아니 밀리는 게 많죠. 두 가지, 크게 두 가지가 다 밀려. 첫 번째 재력. 많이 만나야 되잖아요. 두 번째 SNS 잘해야 돼. 손이 빨라야 돼. 그것도 밀려. 인정. 인정. 괜찮아요. 저는 상관없어요. 정말 성공자가 100억 성공자가 여기서 나오면 그게 얼마나 큰 에너지가 돼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 네 팀 내 팀 이런 거는 진짜 유치한 짓이에요. 우리는 사실 뉴스킨 코리아로 한 팀 아닌가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는 우리가 이 시대에는 내 팀 네 팀 하는 게 진짜 그거는 너무 꾸져. 우리 멋있게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100억대를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자, 저도 중국 파트너들 때문에 중국 컨벤션에서 스폰서들 100만 장자들 올라가라는 무대에 올라갔었어요. 근데 이 무대가요, 이 100만 장자가 개미대야. 제 파트너가 확대해서 저를 겨우 찍었어요. 그래서 뒤에서 시동을 만나서 기념사진을 찍었죠. 근데 저도 지금도 초심이에요. 네. 앞으로 또 다시 10년을 달려보려고요. 자, 이게 한국 시장 오픈 날 찍은 거예요. 김범준 사장님
등록 계약서 부분을 똑같이 천천히 작성하신 다음에 누락벨이 없이 작성하신 다음에 참고로 테이블로 가져오시면 빨리 접수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기계 상황이 누락이 되면 접수가 상당히 늦어집니다. 그래서 뒤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서두르지 마시고 다 접수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자, 앞으로 저런 그 기회가 사실 많지는 않아요. 저도 10년 동안 사업했지만 기회를 저런 자리에 못 가봤잖아요. 진짜 이번에 꼭 가서 저 자리에서 막 다운들을 줄 세워가지고 빨리 해! 이러면서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네. 우리는 사실은 동지예요. 팝 비즈니스의 동지고 우리는 함께 여정을 같이 가는 인생을 바꾸려는 꿈을 갖고 가는 동지들이고 그리고 우리는 정말 여러 번의 탈바꿈을 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친 듯이 일하고 있었어요. 사실 CCTV로 저를 찍어보면 진짜 웃기겠다 그런 생각 가끔 하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지금 아마존에 제프 베조스가 열심히 일할까요 안 할까요? 미친 듯이 하죠. 미친 듯이 하죠. 지금 전 세계에 그 망을 뚫기 위해서 새로운 그 우주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기업가들을 지금 아시죠? 몰라요? 지금 아마존과 그 테슬라와 몇 개의 기업이 엄청난 우주 전쟁 2년째 하고 있어요. 근데 내년에 먼저 아마존이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SNS가 다 터지게 하는 어플을 깐대요. 근데 그거를 먼저 하는 사람이 나오면 기업이 나오면 다 깔지 않겠어요? 어디서 까는 거냐면 비행기. 우리가 비행기에서 어플 안 터지잖아요. 근데 그거 비행기에서 그 어플을 깔면 비행기에서도 은행 업무 보고 다 돼요. 그러면 안 깔아요? 그럼 먼저 하는 기업이 죽이겠죠? 그거 지금 전쟁하고 있어요. 그래서 밤잠 안 자고 연구하고 있어요. 투자하고. 그렇게 그 사업가들은요, 우리보다 세상을 더 10년을 먼저 가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지금도 일하고 있어요. 열심히 성공한 사람은 더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들어온 사람보다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열정적으로 더 열심히 뛰고 있어요. 진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는지 말도 못해요. 내가 그 사람을 따라갈 수나 있겠어요? 그 사람이 연구하고 투자하고 노력하고 있는 걸? 내가 생각하는 거에 몇백 대로 그 사람은 앞서가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요 아직도 멀었어요. 죽도록 해야 돼요. 제가 처음에 그 한 10명을 일대를 콜드로 다 한 거잖아요. 저는 제 주변에 할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다 또라이인 거예요. 그래서 저를 모르는 사람들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상가랑 이런 데 돌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모르는 사람한테 하는 게 진짜 프로예요. 아는 사람들한테 하는 거는 아마추어죠. 아는 사람들 만나서 보험도 팔면 그거는 아마추어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들한테 탁 들어가는 사람이 진짜 프로잖아요.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 파트너들한테 콜드해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환경은 다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남이 볼 땐 편해 보이지만 그 사람도 그 사람의 다 힘든 이유가 모두 있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벽을 뚫어야 되기 때문에 경쟁자는 나 자신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다 같이 미치는 거죠. 다 같이 미치면 뉴스킨 코리아가 다 미치는 거죠. 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제가 사실 박석범 사장님을 너무 존경해요. 말라위에 저는 이제 사업한 지 1년 반 만에 말라위를 갔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그래요. 제가 뉴스킨에 왔는데 NTC가 있어요. 감동했어요.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1년 만에 BD를 했고요. BD 하자마자 신청했어요. 근데 회사에서 그런 사람 처음 봤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가서 확인하고 너무 감동했어요. 거기서 박석범 사장님을 만났어요. 거인은 어깨에 올라타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거기서 밤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인문학 책을 대화 나눌 사람이 제 주변에 없었거든요. 근데 박석범 사장님이신 거예요. 이 뉴스킨 안에 그런? 깜짝 놀랐어요. 이분은 다르구나. 왜 이분이 2천만 명자고 지금까지 20몇 년째 열심히 하는 28년이래잖아요. 28년째 자기관리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저는 멘토링을 두 분한테 받았는데 박석범 사장님과 서진수 이경호 사장님이에요. 진짜 엄청난 분이에요. 근데 제가 그분이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딱 하는데 제가 아담 스미스의 굿그론이요? 딱 그랬더니 사장님이 에? 그거 읽었어?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나도 그런 얘기 뉴스킨에서 처음 해. 그래서 둘이 완전히 그날 코드가 팍 맞은 거죠. 그 아담 스미스의 굿그론이라는 책이 경제학의 그냥 성서거든요. 근데 그 책에 나오는 중요한 핵심 단어가 보이지 않는 손이에요. 돈의 주인이 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손으로 돈의 주인이 된대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거를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이미 늦은 거예요. 근데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같은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손 저쪽까지 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심오한 돈의 흐름을 정말 깨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뉴스킨의 이 엄청난 이 회사가 트렌드를 앞서간다는 거에 제가 소름이 끼쳐요. 왜냐하면은 그 앞으로 뭐 2020년 트렌드 책에도 나와 있지만 앞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기업은 세상을 이롭게 하지 않는 것을 생산하는 기업은 다 망한대요. 자, 내년부터 영국은 국가에서 새로운 차를 사면 전기차가 아니면 판매 금지예요. 그러면 전기차 아닌 거를 판매하던 그 모든 것은 다 막을 내리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2022년 정도를 예측하고 있고 전 세계가 그 정도 되면 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공기 오염이나 지구에 오염을 시키는 그런 제조를 하는 기업은 다 망하는 시기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컨벤션을 갔는데 뭐라고 해요? 지구를 살리는 뉴스킨이라고 타이틀을 만든 거예요. 제가 소름 끼쳤잖아요. 이 회사 왜 이렇게 똑똑해? 트렌드를 그냥 앞서가요. 근데 내년부터는요, 용기가 그 지구를 오염시키지 않는 플라스틱 용기로 다 교체를 할 예정이래잖아요. 대박이지 않아요? 이 회사는요, 보통 앞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스마트해요. 우리가 회사를 믿고 그냥 따라가면 돼요. 트렌드에 딱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회사의 모든 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줄에 섰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내일을 사랑하며 내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기라. 내가 뉴스킨에 미쳐있지 않는데 뉴스킨에 미치는 사람은 오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있지 않는데 열심히 할 사람은 오지 않아요. 진짜 쟤 너무 열심히 한다. 진짜 미쳐있다. 그러면 진짜 써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말은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초창기에 거절을 많이 당했을까요? 안 당했을까요? 많이 당했죠. 제가 얼굴이 호피잖아요. 부드러운 이미지 아니잖아요. 콜드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수더분하게 생긴 사람들이 콜드할 때 더 좋아요. 내가 막 콜드하러 가면은요 무서워해요. 그래서 거절을 너무 많이 당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힘든 거를 나타내면 저희 남편이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두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그 거절을 많이 당하고 콜드하다가 당하고 밤에 집을 올라가기 전에 딱 그 차에서 한판 딱 혼자 울어요. 그렇잖아요. 저도 막 누가 욕하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한 번도 당해보지 못한 걸 다 당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세지더라고요. 야, 사람은 욕도 먹을 부분이 일생이 있는데 내가 너무 욕 안 먹고 살았구나.
그 양이 남아 있었구나. 이거를 내가 진짜 나쁜 짓 해서 당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메꾸는구나. 여기 진짜 좋은 세상이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일생 기쁜 일 슬픈 일 다 똑같이 있어야 돼요. 그거를 이 뉴스킨의 거절로 메꾸면 끝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맨날 위로를 받았거든요. 오늘도 거절을 당하시거나 힘드신 분들 위로가 되셨으면 해요.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굉장히 못하고 비누 하나를 못 갈고, 저 처음에 목표가 뭔지 알아요? 일주일에 1000pb 하는 게 목표인데 그걸 나누면 어떻게 돼요? 하루에 150pb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50pb, 점심에 50pb, 저녁에 50pb가 저희 목표예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진짜 제가 못 팔아요. 그래서 미스트하고 치약하고 비누를 5개씩 사요. 5개씩 사요. 그래서 그 15개를 가지고 상가를 다니면서 그냥 팔아. 오늘의 할당량. 그런 짓도 했어요. 그러면 팔아요, 안 팔아요? 팔아요. 미스트 하나는 사줘요, 10,000원에. 저도 그런 시절이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을게요. 천지를 바라보던 재미있어서 하느님이 나를 밀어주시다. 나를 인자시려고 그러시나 신이 터져 계속 밀어내신다. 이제 곧 그만두시겠지. 힘이 터져 더 나아갈 데가 없는데 설마 더 미치진 않을 거야. 벼락을 아니야. 하느님이 나를 벼락을 떨어뜨릴 리가 없어. 진짜 다 실패한 날 있잖아요. 그런 날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 하느님은 계신 거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못할 수가 있나? 막 이러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도 잘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랑 끝자락에 가르치면서 나를 알려주게 하셨다. 사업자가 하나도 발굴이 안 되고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그랬는데 그때 알았다. 나에게 알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지금 정말 끝자락이라고 진짜 이렇게 안 될 수가 있을까 할 때 그거를 더 고비를 한번 딱 벽을 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사업하겠다고 나타나요. 진짜. 그래서 끝까지 참고 견디시고 그리고 벽을 뚫고 꼭 성공의 그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